그러면 이제 몰입을 찾아야겠죠. 몰입을 찾으면 이제 우리가 반걸음 다가서는 겁니다. 몰입의 장점은 실패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 인간들은 모든 걸 걱정하죠. 근데 몰입을 하게 되면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록클라이밍을 하는 사람, 떨어질 걸 걱정하면 거기 안 올라갔겠죠. 근데 떨어질 걱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걸 이긴다는 생각만 했지 떨어질 걱정을 안 했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되느냐? 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가 다 정보를 분석했어.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을 안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속의 행복을 내가 키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몰입의 장점인 거죠. 그러면 몰입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하면 오른쪽은 내 능력이 계속 향상되어 가는 기준입니다. 왼쪽은 도전,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 목표가 왼쪽에 Y축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A1에 있어요. 내 A1은 내가 행복한 상태입니다.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공을 똥당 맞추기 시작하면 나는 굉장히 행복하죠. 그때 A1에 있습니다. 그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나는 이제 저쪽에 서브도 날릴 수 있어. 그런데 부모가 계속 똥강 치라 그럽니다. 그럼 지루하겠죠. 근데 내가 기술은 높은데 목표가 낮으면 나는 지루해서 포기합니다. 아니,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재미없는 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똥강 치는 능력인데 계보로 서브를 놓으라 그럽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3로 올라가면 걱정, 두려움, 불만이 생겨서 또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능력을 A2로 키우고 내 도전은 A3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술이 서브를 넣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브를 넣을 때가 되면 딱 이제 서브를 넣는 이제 도전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서브 10개를 다 시속 160km로 때린다. 그래서 이 A1, A2, A3, A4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점점 올라가면 바로 플로우 상태가 계속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우 상태라는 것은 나의 기술과 나의 도전이 늘어날수록 점점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처음에 테니스를 이렇게 치는 거죠. 벽치기를 합니다. 좀 실력이 좀 이제 딱 동그라미 그려놓고 저기다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죠? 저게 완성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백핸드 드로우까지 이제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점점 늘어야 되는 거죠. 목표도 늘어나고 기술도 늘고. 여기 이제 이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어요. 이 어린은 이제 바이엘 수준입니다. 바이엘 다음에 체레니 치고 쇼팽 치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소녀는 바이엘을 치는 동안에 엄청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너 쇼팽을 쳐라 그럽니다. 그럼 저 소녀는 피아노 안 칩니다. 이제. 못 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술이 향상 없이 고난도로 들어가라 그러면 당연히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A1에서 A3로 가버리고 A4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공장의 조립 라인 납땜 담당 A가 있습니다. A는 저 납땜을 하는데 정신이 항상 산만해요. 그래 맨날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마치고 다음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 넘겨주는 사람은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동료들이 맨날 너는 뭐 하는 거야? 하고서 맨날 지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못 다니고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결정적인 그만둔 요인이 따로 있었어요. 행위의 원인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작업에 대한 열정이 낮았어요. 나는 이 일을 왜 해야지? 하기 싫은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죠? 근데 하필이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타이어를 바꾸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내 월급에서는 요번 달에 바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출근 때 한 번 공기를 채우고 퇴근 때 한 번 공기를 채우고 이러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중간에 매일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타이어를 또 방귀를 넣어서 가다가 바람이 안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작업 중에 맨날 이런 고민을 하니까 실수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타이어 펑크와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 거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타이어 펑크 났다고 회사를 그만둔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만둔 거죠. 그래서 심리 상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심리적 무질서 상태입니다.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에 빠진 거죠. 마음먹은 의도를 방해하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먹은 정보는 이걸 열심히 해야겠는데 타이어 펑크 정보가 들어온 거죠. 그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그 자해의 효율적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심리적 에너지가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폭망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공장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걸 하나 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43초에 하면 다음 사람에 딱 넘겨주면 딱 맞아요. 그죠? 그래서 43초인데 만약 내가 이거를 시간을 줄이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년 동안 이 사람은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초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원리는 뭐냐? 하루에 600번 반복 업무지만 즐겁게 했습니다. 600번 곱하기 43초면요. 43분을 1시간에 43분을 일해야 되고 하루에 무려 8시간 일하는 겁니다. 그죠? 430분을 일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면. 그럼 430분이면 5시간 반을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 빼고 나면 8시간 일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기록 단축을 위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연구를 했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놓고 저걸 저렇게 놓으면 또 빨라지는구나. 그래서 연장 사용 방법과 시간 단축 비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B라는 직원의 심리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세운 목표치가 있었어요. 나는 오늘 이거를 40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자기가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조립시간 개선 실패 시 재도전을 했어요. 아, 오늘 이걸 못 채웠어? 그럼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TV 보는 일보다 이것이 즐거웠어요. TV 보느니 나는 이거 연구하겠어. 그리고 누구도 단축할 수 없는 최단 기록을 세우겠다는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위를 받아서 고난도 직업을 구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동료들의 부러움과 회사의 칭찬이 쏟아졌고요. 급여 인상이 됐고 회사에서 전기공학 야간대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이제 몰입 경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몰입에는 조건이 있더라. 그 조건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가 일과 놀이는 같다고 인식한다. 일과 놀이가 같아야지만 몰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어진 도전을 해결할 기초를 다져야 된다. 피아노 우승을 하려고 하는데 피아노 건반 못 두드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일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 그래도 분명한 규칙과 피드백이 있어야겠다. 어느 정도 장애도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5번째는 도전과 능력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월등히 세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5가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과 놀이는 같다고 인식한다. 일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감이 따르는 일과 하나는 자발적인 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어린이는 자발적 놀이죠. 엄청 블록 쌓기가 재밌습니다. 저게 몰입을 하고 있어요. 저 때는 엄마가 말려도 안 돼요. 그죠? 엄청 재밌습니다, 지금. 근데 이 아줌마, 돈벌이인데, 식당에서 돈벌이 하는 건데, 음식 하나씩 날라도 되잖아요. 저거를 무려 40개를 날립니다.
5층을 올려가지고 남대문에서 생활의 달인이 나온 아줌마인데 저걸 날라요. 점심 때 저거를 한 40분을 나르더라고요. 근데 저 아줌마는 웃고 있어요. 엄청 즐거운 거야. 그리고 손에도 뭐 들고 가는데도 안 떨어져요, 저게. 그러니까 저 아줌마는 자기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자기 목표가 있어. 나는 오늘 몇 개를 날라야겠다. 그래서 일할 때 우리 두뇌가 놀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면 흥분과 재미를 느끼는 도파민이 생기더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의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줌마는 지금 도파민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주어진 도전을 해결할 기초 능력을 갖는 거죠. 축구 선수들을 연습하는 걸 보면요. 지구력 및 근력을 위해서 저렇게 줄을 달고서 땡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공을 차는 게 아니죠. 저는 엄청난 지구력, 허리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피아노 치는 사람들 악보 연습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악보를 볼 줄 알아야지 연주를 하죠. 그러니까 저런 노력 기초는 해야겠다.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목표를 향한 잠재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표 1을 달성했다 그러면 다음 목표 2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능력을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 1을 세웠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목표 2를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존 플라벨이라는 심리학자가 개발한 건데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걸 판단하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EBS의 0.1%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메타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저 실험이 뭐냐면요. 이거는 미하이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제가 참고로 여러 개 제시하는 건데요. 수능을 봤더니 0.1%에 드는 학생이 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0.1%, 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800명이 특별한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학생, 일반 학생 800명을 무작위로 선출했습니다. 그 둘이서 데이터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IQ 조사를 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공부 잘하는 800명과 보통에서 800명은 차이가 없었어요. 두 번째, 집안 환경 똑같았어요. 별 차이 없었어요. 세 번째, 얘네들이 뭐가 틀릴까? 건강? 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뭐를 연구를 했냐면 메타인지를 하자. 그래서 25개 단어를 줬습니다. 주고 3초씩 보여줬어요. 3초씩 보여주고 25개를 75초간 보여주고 여기다 받아 써라. 25개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우산, 깃발 이런 거. 그리고 받아 쓰라 그러니까 몇 개를 받아 썼겠습니까? 보통 12개 정도 받아 쓰는데 0.1%의 학생 800명도 12개 정도 받아 썼고 일반 학생 800명도 12개를 받아줬습니다.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래서 다른 걸 조사했습니다. 이거를 제시하기 전에 너 몇 개 맞출 것 같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800명은 12개를 맞출 것 같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는 800명은 직각각이었습니다. 5개 맞추는 사람도 있었고 18개 맞추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12개를 맞출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메타인지예요. 내 능력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내가 요 정도 외우면 요 정도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는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아는 거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공자님도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저거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돼, 목표는. 내가 100m 달리기 한다. 내가 20초에 끊겠다 하는 것을 내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달성 가능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22초 달리는데 내가 근육훈련, 배근육훈련만 좀 하면 20초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40초 달리는 친구가 20초 달리기 성공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목표가 아닌 거예요. 분명한 규칙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보상 효과는 즉각적,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둬도 저렇게 이기면 기쁩니다. 어린애들도 저렇게 기뻐해요. 체스에 지금 저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규칙은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피터 드러커가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보면 우리가 게임 하지 않습니까? 적을 탱크 하나 부쉈으면 500점 짜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만 사람 하나 탁 죽이면 10점 짜고 와요. 이게 즉각적인 피드백인 거예요. 보상이 직접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뭘 규칙을 정해서 할 때 즉각 와야지만 나의 도전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란 것은 바로 이런 도전 의식을 계속 고취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게임에서 얻는 흥분, 이런 상태도 몰입인 거죠. 그리고 100m 달리기 할 때 내가 좀 늦다 그러면 내가 이걸 목표를 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할 때 내가 오른발을 더 세게 내밀어야겠다든가, 내가 복부 운동을 좀 연습해야겠다든가, 나는 시야가 이렇게 좁았는데 시야를 넓게 보고 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임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때까지 좀 스포츠로 안 봤죠. 그런데 이제 이 스포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저우 올림픽부터는 이 스포츠로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거는 전 학생들이 다 하고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축구하는 거나 게임하는 거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이 스포츠는 게임 같은 거 넣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득점 레벨업도 달성할 목표가 생긴 거예요. 피드백과 목표가 딱 생겼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대편이나 장애물 등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게임도 이제는 스포츠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테레비를 보면 어떨까요? 테레비 계속 보면 멍하겠죠. 여기는 목표와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나 이 창의적인 거를 옛날 글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TV를 보면 머리가 멍해진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즐겁긴 즐거운데 내가 통제 못하는 즐거움이고 목표와 피드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전 과제와 능력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도전과 능력 중간에 우리가 삶이 있다고 봤을 때 미하이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능력이 자신의 기술 숙련도라고 생각한다면 능력이 높고 난이도가 낮으면 지루하다 그랬죠. 맨 오른쪽에 아래죠. 근데 도전에서 능력보다 목표가 높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그 중간에는 능력은 높고 도전이 조금 높을 때는 불안한 거죠. 반면에 능력은 조금 있는데 도전은 낮다. 그러면 편안하죠. 쉽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높아지면 이제 지루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지금 중간인데 높은 걸 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칭찬이 있겠죠. 그죠? 근데 능력은 높고 도전은 낮다.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몰입이 안 되고 내 능력도 끝, 내 도전도 끝. 요럴 때 느끼는 게 몰입이다 이거죠. 그래서 몰입이 지루하다 그러면 목표를 높이고 두려워지면 목표를 낮추고 이런 상태를 이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